진짜 마지막으로 성주 얘기하고 갈게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됐는데요. 실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자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향신문이네요. 제가 잘못 썼네. 네, 경향입니다. 근데 암 환자가 생겼어요. 이게 100명 중에 12명이면 12% 아니에요? 그렇죠. 12%. 12%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지. 일반적인 암 발병률이 1%가 안 되는데. 성주에 뭐가 있다고 저런 병이 암이 납니까? 그래서 사드. 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사드가 처음에 배치될 때 레이더만 오고 포탄만 오고 탄환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빈총이에요. 그래서 뭐 사드 레이더가 전자파가 나쁘니 안 나쁘니 하는데 이거 저기 안 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난 지금도 이거는 그냥 멋으로 세워놓은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얘가 실제적인 정찰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은 임시적으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룬 정권에서는 이거를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돌린다는 환자가 나왔잖아. 돌린다는 거지. 돌리고 있다는 거. 돌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가만히 서 있는 차에서 전자파가 나와갖고 주민들이 암 환자가 늘어났겠냐고. 그리고 지금 암 환자 관련해갖고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적네 어쩌네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전자파 감시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성주 주민들 안에 암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 레이더를 미사일은 없지만 정찰 목적으로 X밴드 레이더를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꼭대기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 주민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높은 전자파 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러한 암 환자가 나오겠냐고. 거기에다가 10명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했는데 9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으로 조사됐고 7명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X밴드 레이더는 굉장히 그 높은 주파수 대 고주파 대역에 레이더 신호를 쏴요. 이게 약간 마이크로웨이브에 가까울 정도로 고주파에 이걸 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일상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하고는 질이 달라. 그래서 만일 여기에 노출되는 주민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전자레인지 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그 작동하는 기간 중에. 그러면 그 정도 전자파를 받으면 신체 변형에 의한 암도 올 수 있지만 아까 저 얘기 있잖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원격 정신조정 무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중국도 그걸로 갖고 인도군들한테 고주파 쏴가지고 막 어지럼증이나 구토 유발시키고 이런 짓거리 한 거 확인됐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주파에 노출되면 사람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소리로는 못 느끼지만 이 전자파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경기관이라든지 뇌세포 같은 데 영향력을 준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그동안 껍질만 갖다 놓은 줄 알았더니 작동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의혹을 지금 와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거 아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거 사드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결론을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각국에 나가 있던 미국 외교관들이 구토 증상, 어지럼증, 이명, 그다음에 일명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전자파 공격을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증상을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심지어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사관을 폐쇄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 쿠바에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서 오죽하면 쿠바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바나 증후군이라고. 하바나,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증후군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쿠바 측이 미 대사관 측에 이걸 전자파 공격을 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쿠바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벨기에 이런 쪽까지 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런 증거가 없다. 그렇게 공격받은 증거가 없다. 라는 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흔적이 안 나오니까. 전자파 무기 타실 수도 있다라고 뭐 나오고. 이거는 기밀 문건에 공개가 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왜 그걸 인정을 안 했냐면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상대국이 공격을 한 거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국이 공격을 한 거면 쿠바라든지 이런 중국 같은 적성국은 충분히 가능한데 우방국인 유럽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실질적으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공격에 노출됐던 수백 명에 대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서프라이즈에서 보면요, 이 무기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제 야에서 이제 밖에서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적성국에서 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 대사관 직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런 공격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미국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이걸 미국 정부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뭐 결론을 내리자면요, 우리가 그냥 깡통으로 알고 있었던 성주 사드 기지 안에 레이더가 얼마만큼 작동이 되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동했으면 가동 일지가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정비 일지를 비롯해가지고. 왜냐면 그 발전기 돌려갖고 자체적인 발전기를 돌려서 그걸 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연료 소모량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물자 양으로만 계산해봐도 얘네가 몇 시간 돌렸구나 대충 알 수 있는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한 환경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해본 주민이 나왔잖아요. 아마 근데 공식적으로 절대 인정 안 할 그러나 겁니다. 지금 뭐 환경평가가 6년 만에 종료돼서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다. 결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1년에 핵발전소에서 주는, 그러니까 위험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있죠. 뭐 그 정도 주고 땜빵을 하거나 이사 가시거나 아니면 의료비 지원해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자식 취업시켜준다고 통을 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드와 같은 형태의 초대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실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볼 문제죠. 중국하고 더 안 좋아지겠네. 네. 이거 하면. 아휴. 이러나 저러나 참 나라 안에 돌아가는 꼴들 중에 국뽕찬 얘기, 희망찬 얘기가 하나가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